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윤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치 낚시에서 우리가 애기에다가 액션을 주는 어떤 샤크리와 액션 방법에 대한 고찰에 관한 그런 특강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강의에 앞서서 플라이 낚시가 굉장히 오래된 낚시예요. 플라이 피싱이.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어떤 플라이 낚시의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그 관용 어구 중에 타이틀 라인스라는 말이 있고 매치 더 해치라는 말도 플라이 낚시에서 사실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뭘로 많이 알고 있냐? 매치 더 베이트로 알고 있죠. 매치 더 베이트로 많이 알고 있죠. 매치 더 베이트라는 거는 지금 현재 대상 어종이 사냥해서 먹고 있는 베이트와 유사한 루어를 사용을 해줬을 때 좋은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매치 더 베이트라는 개념인데, 이게 매치 더 해치에서 왔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자, 해치라는 거는 우리가 그 무슨 탱크에서 이렇게 뚜껑 여는 거, 그것도 해치죠. 해치. 그러니까 열리는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열리는 형태를 해치라고 하는데, 벌레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 속에 이제 돌틈에 벌레들의 유충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유충이. 예를 들어서 잠자리가 여기다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이렇게 돌틈에서 살아요. 그게 이제 헬그라마이트라는 유충인데, 그 유충이 다 자라면 여기 수면에 와가지고 잠자리로 우화를 하죠. 우화. 이게 뭐 잠자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메이플라이라고 하는 어떤 하루살이도 그렇고 많은 벌레들이 우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라이 낚시를 딱 가면 물 수면에서 우화하고 있는 벌레의 종류를 보는 거예요. 우화하고 있는 벌레의 종류를 본다. 그래서 자기의 그 플라이 낚시 훅통, 훅 케이스를 열어서 지금 해치하고 있는, 우화하고 있는 벌레와 유사한 플라이 훅을 꺼내서 던져주는 게 매치 더 해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파생이 돼가지고 루어 낚시에서 매치 더 베이트라는 어떤 그 말이 생겨난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많은 종류의 그 플라이 훅이 있어요. 요런 이제 훅 케이스, 요런 데 안에서 지금 현재 우화하고 있는 이런 벌레 종류를 묘사한 그런 어떤 날벌레 묶어놓은 플라이 훅을 꺼내서 던진다. 이제 이런 게 매치 더 해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이제 ним프인데, 우화하고 있는 고기가 없을 때는 이런 ним프, 물 속에 돌 밑에 있는 어떤 그런 유충들을 묘사한 이제 그런 훅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매치 더 해치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매치 더 해치, 매치 더 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플라이 낚시의 격언은 이겁니다. 타이틀 라인스. 타이틀 라인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어떤 그 낚시에 빠지게 된 하나의 그 명작 영화 중에 하나죠. 브래드 피트가 출연했던, 양구님 반갑습니다. 고생. 그 아버지가 하던 플라이 낚시, 그리고 그 아들들, 형과 동생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 플라이 낚시와 그 둘째, 그 동생이 그 플라이 낚시로 결국에는 그 대형의 송어를 그 물 속으로 막 들어가면서 그거를 잡아내고 뭐 이런 과정에서 겪는 어떤 그 성장의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플라이 낚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루어 낚시처럼 릴에 베일을 열고 루어의 무게로 던지는 낚시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미끼로 쓰는 게 뭐예요? 바늘에다가
이렇게 그냥 무슨 털실 같은 거 뭉쳐가지고 뭐 날개에 이렇게 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벌레처럼 묶어놓은 거예요. 벌레 모양의 훅. 그럼 이거를 던질 수 있는 무게가 없죠. 무게가 없다. 그래서 뭘로 던지냐? 라인의 무게로 던진단 말이에요. 라인의 무게로. 그래서 플라이 낚시 라인은 두껍습니다. 플라이 낚시 라인은 두꺼워요. 자, 플라이 낚시 라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두껍게. 이것도 뭐 호수가 있습니다. 몇 호 몇 호. 그래서 그 플라이 라인의 끝에 이제 카본사나 모노사로 리더 라인을 주고 또 리더 라인과 티펜 라인이라는 거를 또 연결을 해서 티펜 라인에다가 플라이 훅을 묶어가지고 던져요. 던지는데 이런 식으로 줄이 일정 부분 줄을 내보내고 다시 뒤로 잡아당기면서 줄을 더 내보내고 또 앞으로 그걸 잡아당기면서 그러니까 관성과 원심력을 이용해서 줄을 조금씩 더 내보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슈팅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쫙 던지면 그 원하는 만큼의 거리를 라인이 이렇게 채찍처럼 잡아당겨져서 이렇게 뒤로 갔다가 뒤에서 또 잡아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보내는 그 동작으로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라인을 탁 안착을 시키는 거죠. 그 파리 같은 바늘을. 그래서 파리를 먹는 그 계류에 사는 그 고기들을 꼬셔가지고 잡는 게 이제 플라이 낚시입니다. 플라이 낚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수초 더미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파리 바늘을 탁 던졌어요. 물에 이렇게 가라앉았다고 치자고요. 라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고기가 이거를 먹고 들어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플라이 라인은 물에 뜹니다. 물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 안으로 가라앉는 거는 결국에는 리더 라인과 티펫이에요. 그러면 리더 라인과 티펫에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는 어떤 미끼를 고기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라인이 그 물 속에서 물고기가 이 미끼를 물었다라는 걸 낚시꾼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인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라. 이게 타이트 라인스라는 플라이 낚시의 어떤 격언 같은 겁니다. 타이트 라인스. 항상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게 모든 낚시에 가장 중요하다. 모든 낚시에. 하지만 특히 두 종류 낚시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애기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무늬오징어 애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추가 달려 있고 눈이 있고 여기 이제 라인 아이가 있고 여기 이제 바늘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 애기는 이제 호수가 있어요. 뭐 1.6호, 1.85, 2.05, 2.25, 2.55, 뭐 3.05, 3.55, 뭐 4.05 이런 식으로 호수가 있습니다. 애기의 호수는 한 치에 1호입니다. 우리가 치수를 재는 치라는 그 단위가 있죠. 한 치, 두 치, 세 치, 네 치. 자, 그래서 2호가 이제 길이가 2치짜리가 2호고 3호는 3치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적인 뭐 얘기고. 자, 애기를 일본말로 하면 이목이라고 합니다. 이목. 이게 생긴 모양이 귀처럼 생긴 나무로 만든 거다. 이게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목이에요. 아기가 생겨나게 된 유래는 물가에서 불에 타담한 나무토막을 물에다가 던졌는데 무늬오징어가 그거를 안아서 가져갔다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시초고 일본에서 그것을 유래로
본 떠서 만들어서 무늬 오징어를 이제 잡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떤 애기의 유래입니다. 옛날에 이제 루어의 시초도 뭐죠? 물에서 그 데크에서 떨어뜨린 숟가락을 베스가 물고 가더라. 여기에서 이제 루어가 시작이 된 거죠. 스푼이라는 루어를 통해서. 근데 이 애기는 이 모양을 잘 보세요. 물 속에 들어가도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커브 폴링, 슬라이드 폴링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침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침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가. 샤크리라는 동작으로 애기를 쳐 올렸을 때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도록. 그러면 왜 애기는 샤크리를 했을 때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고 수직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폴을 해야 될까요? 설계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낚시꾼이 이렇게 서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물이 점점 깊어지겠죠. 연안에서 낚시를 하고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애기를 던져서 자, 애기를 여기다 이제 가라앉혔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샤클이라는 동작을 하겠죠. 근데 샤클이라는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당겨진다라고 하면 가라앉을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도록 설계되었고, 여기도 그 동작 자체도 수직으로 올려칠 수 있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샤클이다. 그래서 수직에 가깝게 올려서 길게 폴링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입질이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오징어의 입질이. 보였어요? 왜 저렇게 오도 방정을 떨겠냐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려주는 액션을 만들어야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이 슬라이드 액션을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샤크리를 한다 이거예요. 샤크리를.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이제 배가 떠 있고 여기에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물속으로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 여기다가 애기를 던졌어요. 애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샤클이 필요합니까? 무늬 오징어가 이런데 있을 텐데 샤클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여기 바닥에서 이탈되어 주는 정도의 어떤 액션과 그 다음에 폴링을 만들어 주는 거죠. 또 여기서 이렇게 무늬 오징어 워킹을 가면 고수들이 확실히 초보자들보다 훨씬 잘 잡아요. 샤클이라는 동작을 어느 정도 만들 줄 아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워킹에서의 조과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반대로 팀런은 어떤 낚시죠? 자, 배가 이렇게 떠서 가고 사람이 여러 명 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물속에 이제 뭐 지형이 막 이렇게 돌도 있고 못도 있고 막 짬도 있고 한데 여기 무늬 오징어들이 이렇게 떠 있겠죠. 무늬 오징어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바닥 가라앉히고 몇 번 띄워서 애기가 이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쭉 이렇게 배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니까 요만큼 띄워서 탐색하다가 안 물면 요만큼 띄워서 탐색하다가 안 물면 다시 가라앉히고 요만큼 띄우고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팀런이 그렇다.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본론. 여기 사람이 이제 뭐 15명, 20명 탔어요. 자, 무슨 낚시냐? 한치 낚시예요. 한치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샤클이 필요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야.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라인의 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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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찍 걸려 있어. 한치가. 이게 액션을 줘서 먹은 한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치가 공격을 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샤크리를 몇 번 하고 난 후에 라인이 긴장 상태가 되었을 때야 한치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제서야 이게 챔질에 연결이 되어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무늬오징어로 돌아갑니다. 무늬오징어 얘기를 가라앉혀요. 가라앉혀서 샤크리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폴을 하죠. 여기가 샤크리, 여기가 슬라이드. 슬라이드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아닙니다. 낚싯대를 들고 있는 손을 애기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항상 긴장 상태로 당겨줍니다. 당기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조가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라인의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야 오징어가 뭐 이카펀치로 애기를 땡겨가거나 아니면 안거나 하는 거를 그 즉시 느끼고 챔질로 연결해 갈 수가 있어요. 이걸 하냐 안 하냐는 낚시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 기법이 뭐냐? 갑오징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쓱탁이에요. 쓱탁이 뭐야? 쓱이 결국에는 타이틀 라인스예요. 갑오징어 채비 어떻게 돼 있죠? 뽕돌 있고 가지줄 있고 여기 애기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이 이렇게 채비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애기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 이거를 쓱이라는 동작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당기면서 당기는 동작은 뭐냐? 당기는 동작은 채비의 정렬 동작이란 말이에요. 정렬 동작. 정렬이 돼야 라인에 텐션이 잡히고 텐션이 잡힌 후에야 입질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얘기는 자, 샤크리가 필요 없다. 이 얘기가 한치 낚시에 액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 오징어 낚시에 액션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애기가 있어요. 여기 오징어가 있어. 이 오징어가 애기를 봤는데 흥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애기를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는 거예요. 자, 애기를 들어 올려가지고 없애버려. 그거 다시 나타나. 애기가 다시 나타나면 관심이 없던 오징어가 다시 탁 쳐다보고 먹을 건가 다시 본단 말이에요. 다시 물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다시 와서 물어. 그러면 어떤 동작이면 되겠어요? 고패질이면 된단 말이에요. 고패질. 수많은 한치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과 노력과 금전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거는 눈에 보이는 샤크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드랙이 쭉쭉쭉쭉 나가면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 잘해 보일 수도 있어. 그게 한치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고. 샤크리든 뭐든 액션이든 그 후에 라인을 견제하는 것,
타이트 라인스, 쓱탁. 이게 여러분들한테 두 종류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떤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치뼈가 여기 떠 있어. 자, 오모리그를 이렇게 캐스팅을 했다고 치자고요. 캐스팅을. 그럼 폴링을 해서 나한테 오는 도중에는 뽕돌이 여기 있고 애기는 여기서 뒤따라오겠죠. 이게 무슨 상태예요? 정렬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샤크리를 하든 뭐 어떤 액션을 하든 정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질이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모리그가 더 잘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모리그가 밑에까지 왔어. 근데 여기에 뭐 정렬이 안 된 상태로 뭐 애기는 이쪽으로 가 있어. 뭐 이쪽으로 가 있어. 한치가 잡아도 막 모르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라인의 긴장을 만들어 줘야만 그때 입질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큰 고패질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과 조류가 잘 맞아가지고 자동으로 어떤 정렬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날은 고수들이 잘 잡겠죠. 손이 예민하니까. 근데 이게 자동으로 정렬되지 않는 날, 이런 날은 정력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자동으로 정렬되지 않는 날, 이런 날은 어떤 방법에서든 라인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내는 동작을 하는 사람, 그게 의도적이 됐든 의도적이지 않은 상황이든 간에 라인의 긴장을 만들어낸 사람이 한치를 잡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제로텐이라는 기법이 물론 지치에도 있지만 한치에서 나왔죠. 한치에서. 제로텐 창시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자 여기까지는 안 휘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제로텐 로드를 개발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 그리고 오모리그 뽕돌에서부터 1m 가지줄, 이렇게 긴 가지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입질을 감지하기 어려운 낚시에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면 반대로 돌려서 말하면 뭐예요? 한치는 입질 감지가 어려운 어종이다. 한치 제로 텐션 로드를 만든 사람이 배에 타면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조가 차이가 10마리 대 뭐 150마리 이 정도로 조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뭐 20마리 대 뭐 150마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치를 못 잡는 거는 없어서 이기도 하지만 느끼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는 날은, 여러분 갑오징어 하면서도 갑오징어가 뭐 턱 걸리고 쭉 당기고 하는 입질이 들어오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을 자주 만납니까? 갑오징어 낚시 하면서 1년에 몇 번 만나나요? 잘 못 만나죠. 한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 날. 그렇게 예민한, 한치도 예민하죠. 무늬오징어도 고수가 훨씬 잘 잡는 영역에 있잖아요. 한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치도.
고수가 잘 잡는 영역에 있는 어종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오징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냥 무지성으로 대박을 만날 때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치가 애기에 붙었다라는 거를 느끼고 잡아낼 수 있게끔 내가 낚시를 연마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제로텐 긴 가지줄,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뭐 있었죠? 삼봉애기. 이것도 역시나 입질을 느끼기 어려우니까 탄생이 된 거예요. 애기에다가 생미끼를 감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오래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텐션을 잡았을 때 그때까지 붙어 있어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오늘 그 갑작스러운 특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갔다 온 거 뭐야 참돔 영상을 편집하려다가 한번 한치철에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다뤘어요. 그래서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제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 지금 라이브 영상은 회원 전용으로 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입니다. 고생.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데. 감사합니다. 문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